그러면 이제 6시부터 이제 9시 반까지 이제 요거를 다 마치는 거죠, 완전히. 요거 하루 조자리에서. 조자리에서. 9시까지? 그때는 뭐 손님은 없겠네요. 그렇지, 이제 영업을 10시에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만두, 솜, 만두, 피, 그 다음에 이제 뭐 받침대, 만두, 찜기 다 이걸 벌려놓고 이제 내가 혼자 빚는다고. 우리 집사람은 그때 안 와. 언제 오느냐? 9시쯤. 그래서 이제 요 근처에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뭐 교통 뭐 관계되신 아무튼 아침에 일찍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틀에 한 번씩 내가 요 자리에서 만두 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불을 켜놓으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반갑겠네요. 뭐 얼굴을 이제 내가 벌써 한 2년 됐으니까 이제 알지. 이제 조직은 6시면 불이 켜지고 저 사람이 저기 서서 만두를 빚는구나. 그래서 이제 9시 반 되면은 싹 치워. 싹 치우고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정리하고 그때부터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10시부터 이제 저녁 8시. 그러면은 이제 하루의 시작, 본격적인 장사 시작에 준비 시간이가 한 4시간 정도는 잡는 거네, 그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10시가 되면 뭐 하냐? 이제 바깥에 있는 나의 이제 MR을 타고 이제 배달을. 원래 이 자리가 처음부터 만두를 했던 건 아니고 우리가 2020년 5월달 이전에 여기서 한 3년 동안 분식집을 했었어. 집사람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근데 이제 저기도 보면은 이제 건너편에 김간의 분식집이라고 오늘 쉬는데 이 분식집이라는 메뉴 자체가 많지만 사실 뭐 가격이 낮잖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별로 없어. 이윤이. 그래서 이제 분식집을 3년을 하다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거를 이제 북촌 손만두라고 해가지고 이제 2020년 5월 달에 이제 이거를 개업을 다시 한 거지. 이건 프랜차이즈잖아, 그게? 프랜차이즈.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제 끌어오고 있는데 사실 2020년 5월 달이라고 하면은 뭐 다들 알겠지만 그때 이제 한참 코로나가 이제 막 활성화돼가지고 사람들이 거리에 못 나오고 그런 시기였거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때 딱 개업을 해버렸으니까 이렇게 자리가 마련돼 있어도 사람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배달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이게 붐이 일어나면서 식당들은 배달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 돼버린 거지. 근데 그런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차 있고 그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 뭐 만약 이제 30, 40대 일찍 한 사람들은.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수용을 하고 바로바로 적응이 돼. 물론 이제 현실이 되면은 막 빨리빨리 또 움직이는 게 사람의 원래적인 모습이겠지만 쉽지 않았을 건데 그것도. 그지? 그래서 내가 그 2020년 5월 달에 여기를 개업을 하고 한 3개월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배달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여기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배달 기사들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을 부르면 다 그게 돈이라고. 그래서 한 건당 보통 가까운 거리는 3,500원, 조금 먼 거리는 저렇게 이제 우리 배달 기사들 4,500원씩 주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10,000원어치 팔아가지고 거기서 뭐 배달비를 주고 나면 뭐 5,000원 조금 6,000원 저기 그렇게 안 남는데 거기서 뭐 원가 제하면 얼마나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집안일을 돕기 위해서 내가 배달을 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지.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오토바이를 한 번도 타본 일도 없고 가본 일도 없어. 나는 그냥 남들이 타는 걸 보기만 했었지. 그래서 저 오토바이를 배워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엄두가 안 나더라고. 이게 나도 뭐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자전거를 타지만 저기 오토바이라는 게 저게 이제 철 덩어리로 된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저게 이제 움직이는 이제 물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020년 8월 달에 내가 저 오토바이를 무조건 샀어. 250만 원 주고. 지금은 저게 안 나와, 저게 이제 단종이 돼서. 그래서 오토바이를 하여간 아침 5시가 되면 무조건 일어나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왜 그런가 하면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지리를 잘 알아야 돼. 그렇죠. 지리를 모르면 갖다 주질 못하니까. 그래서 처음 한 달 동안은 하여간 5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5시에 일어나면은 뭐 차도 없고 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한 반경 2km 정도를 계속 돌아다니는 것 같아. 아침에 한두 시간 정도는. 그리고 이제 낮에는 뭘 했는가 하면, 나도 참 이상한 성격이지. 내가 오토바이를 끌고 여기서 저기 영종도를 건너가는 영종대교라고 있어. 여기 이제 조금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한강공원에 이제 뭐 자전거 도로가 있듯이 저거를 끌고 내가 영종대교까지 가본 적이 있어. 한 키로수로 한 60. 영종대교 넘지는 못하잖아, 저거는. 그 다리는 못 건너지. 그렇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바로 옆으로. 가모님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거를 끌고 내가 경기도 시흥까지 가본 적이 있었어. 시흥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북도로 해가지고. 은퇴 뒤에 저게 새로운 친구네. 내가 그렇게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는 이유였던 거는 뭔가 하면은 나는 항상 이렇게 뭔가 내가 자전거도 그렇고 운전도 그렇고 빨리 배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장거리를 뛰어보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했지. 장거리를 하다 보면 뭐 어떤 그 도로의 여건이라든가 나의 어떤 그 몸의 변화 같은 거, 이런 바람의 영향 이런 걸 많이 익히게 되거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저거를 끌고 내가 또 이제 강화도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 여기서 강화도를 가려면은 이 자동차 구도로 해가지고 경기도 김포로 해서 그렇지. 길 한강길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강화도를 이제 한 바퀴 돌았지. 그게 내가 그때 내 기억에 아침 한 8시에 출발해가지고 돌아오니까 한 저녁 한 8시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복 80km.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반 정도를 내가 배달을 안 하고 무조건 저걸로 끌고 다니면서 이제 연습을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고. 이제 됐다. 나는 이제 오토바이 탈 줄 아니까 이제 지리만 익히고 여기에 이제 배달 건수만 있으면 내가 배달이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배달을 하게 된. 오토바이 탄 게 그렇게 막 다니면서 탄 게 혹시 이제 이 가게의 답답함 때문에 나가서 바람 쐬고 또 있지만 물론 내가 당면한 이제 과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나만의 솔루션이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 아무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왜 그걸 이제 물어보냐. 맞아.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니야. 분명히 남자들이 처음에 이제 은퇴를 해서 부인이 또는 가족들이 하는 일을 같이 거기에 참여해서 일하는 게 쉽진 않아. 되게 힘들다고 보거든. 옛날에 이제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업하시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50대 초반, 이제 지금 보니까 그래. 초반 그때 어머님이 이제 이런 이제 식당 같은 거 하실 때 아주 계속 맴도는 거야. 맴도는 거야, 바깥으로. 아버님 이제 뭐 직원들 한 20, 30명 되는 사업을 했었단 말이죠. 한 20년 이상 하다가 딱 그걸 못하고 하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가족 입장에서 봐서는 같이 좀 들어와서 했으면 하는데 계속 바깥으로 오면 결국 못 들어오셨어. 제대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 달라졌지만 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가장 아이디어하게는 가족 이제 가게를 하고 가업이지 뭐 일종의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당장하고 같이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보거든 사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분명히 아직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부모들한테 배운 거, 우리가 이제 느꼈던 거, 그 테두리가 아주 전향적으로 확 움직이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갈등이나 힘들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 물론 이제 맞아. 그런 것도 사실은 없지 않아. 그런 거면 이제 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이제 낮에는 거기다가 더했지. 여기는 이제 도와주지 못했었고, 거기다가 주로 또 지방 출장도 많았고 지방 교육도 많았고 그 시간 이후로 이제 같이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되는데, 물론 그런 게 있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내가 해야 될 어떤 업무보다도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하잖아.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직장의 일터거든. 당장에 가족들을 한다는 것 뿐이지. 당장에
와이프도 좀 그런 관계가 힘들 때도 있잖아. 가족, 그렇지. 직장에서 그렇지. 상사들하고는 또는 밑에 후임들하고 그런 어려움이 똑같을 거라 보거든, 어느 선에서. 뭐 회사의 일이라는 것도 결국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그 업무를 수행을 하듯이 이 식당이라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건 내가 주가 아니라 종으로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집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결국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의 한 요인이 될 수가 있지. 아주 좋은 지적이야. 그래서 이 부부간에 뭘 같이 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서로 간에 이해를 하지 않으면 남자 입장에서 오래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지. 근데 잘하는 것 같더라고. 영식이가. 그건 첫 번째는 현명한 거야. 너가 현명한 거고, 내 생각에는. 현명한 거고, 또, 물론 이제 내가, 부인을 잘, 와이프를 모르지만, 하여튼 와이프도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하긴 아직도 제가 저거를 끌고 또 돌아다니니까 이거 잠시 푸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식당 일에 내부에서 하는 거죠. 덜 하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이것도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부부간에 뭘 한다고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진짜 집에서 서로 이해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도 뭐 좋지만 어떤 게 이윤을 내기 위해서 같이 일하는 거는 더 힘든 거야. 그렇지. 서로 방향성이 틀리다 보면 왜 그런가 하면 뭐 간단한 일례를 들어서 뭐 테이블을 나는 이렇게 놓고 싶은데 집사람은 저렇게 놓고 싶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야. 나는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절대적인 거는 사실 대부분의 이제 가게 같이 하게 되면은 부인이 사장님이거든. 사장님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남자들이 안 그렇지. 식당이라고 하는 게 또 여자들이 주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다른 업종은 내가 모르겠어. 마트라든가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식당 일은 남자가 해줄 수 있는 게 결국 보통 뭐 샷당에 많이 그러잖아. 해줄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 뭐 홀에 뭐 서빙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마감하고 뭐 이렇게 개업 아침에 이제 문 열 때 뭐 그런 거 뭐 뒷정리 해주는 거 외에는 사실은 크게 그렇게 할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만두를 계속 빚다가 보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배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오토바이를 배우고 배달을 하게 된 것도 아마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 같아. 맞아 좋은 얘기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2020년도에 코로나고 하는 그런 특수 상황 때문에 또 비용을 또 우리가 아끼기 위해서는 뭐 내가 배달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계속하고는 있고, 나는 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내가 용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그 건덕지가 생기더라고. 그래? 뭔가 하면은 이제 아까도 우리 그 배달하는 그 친구들 보이지만 배달업에 참여해서 같이 그렇지.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지역에 이제 그 배달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가게에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달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하는 배민 뭐 이런 그렇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게가 지금 이제 20시 8시에 끝나잖아. 근데 한동안은 이제 가게 그 집에 가니까 딱히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도 너무 몸이 굳어져. 집에 가면 이제 뭐 한 8시 반, 9시 밥 먹고 나면 9시 반. 그 전서 같으면 뭐 직장 다닐 때 뭐 서류 정리도 해보고 뭔가 공개된 일도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그러는데 뭐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또 집에 가서 그냥 인터넷 검색해보고 어떤 때는 이제 나 영화 보는 게 취미니까 영화 좀 보다가 그냥 자는 거야. 그리고 낮에 여기서 하루 종일 집사람한테 부대끼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집에 가서 같이 한국관에 있으니까 그것도 은근히 또 스트레스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 일찍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살게 되는 한 한번 나도 내 용돈을 벌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녁 8시부터 이제 밤 11시까지 이제 요 지역을 돌면서 이제 다른 이제 우리가 식당들 거기서 이제 배달 시키면서 배달 알바를 하고 그래서 뭐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그래도 뭐 한 200 정도까지 벌어본 적이 있어. 뭐 적게 벌면 한 120에서 한 150까지. 그래서 지금 집사람한테 지금 내가 여기 일을 하고 있지만은 처음에는 나도 여기 개업하고 나서 2020년도 5월달에 개업하고 나서 한
한 4, 5개월 정도는 내가 용돈을 받았지. 그런 건 뭐 잘 알겠지만은 뭐 너도 의사지만 이제 이윤이 발생이 되거나 뭔가 직장인들은 급여가 들어오면 내 통장에 돈이 쌓이잖아. 내가 그걸 쓸 수가 있고. 근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딱 하나의 큰 변화가 가장 먼저 오는 게 매월 급여일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게 농협은 22일 날이야. 또 정확하게 10시만 되면, 오전 10시만 되면 띠리릭 하고 이제 메시지가 딱 떨어져. 얼마 들어가? 급여. 근데 이게 퇴직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없는 거야. 그 처음에 이제 2020년도 이제 퇴직 1년 차에는 이제 실업급여를 줬지, 나라에서. 180만 원 정도. 그래서 1년 동안 잘 받아 썼네. 2021년 1월 달 되니까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집사람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50만 원이나 30만 원 이제 돈을 주더라고. 근데 식당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런 게 있잖아. 매출이 뻔히 알잖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잘 될 때야 사실 내가 자신 있게 뭐 용돈 나 30만 원만 줘, 50만 원만 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것도 서로 간에 스트레스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또 돈 달라는 그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 그래서 내가 저거 배달 알바를 저녁에 하게 된 게 그때 바로 이제 작년 5월 달이었지. 근데 그러면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센 건데, 그치? 아침 5시에 나와서 뭐 10시, 11시, 물론 이제 저녁에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는 게 아주 고정적으로 계속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 됐지 뭐. 그래? 야, 아니야. 아직 나는 지금 이제는. 잠만 잔다니까. 그래도. 다들 뭐 그렇게 아니, 잔다. 근데 명식이 얼굴이 이렇게 뭐 밝고 좋아서 걱정은 안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걱정할 것 같아. 보통 그 정도 시간이면 너무 강하지 않냐? 피곤하기는 피곤하지만 아직까지는 체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 이제 적절한 템포를 좀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 이제 너무 이제 한번 조금 모르겠어. 이제 우리가 이제 제2의 또는 은퇴 뒤의 삶이 물론 이제 필요하거나 어떤 게 적극적이 있어야 되는 내가 해야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조금 내가 듣기엔 좀 강하지 않나. 물론 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뒤를 보면 난 이제 지금 이제 이 식당 배달 일도 일이지만 특히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이제 다녀보면 배달하는 사람들을 많이 많지.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나보다 더 어려워. 사람들 단체가 보다나 그 사람들 보면은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 아니, 그러게.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집사람이 이렇게 부업을 한 거는 뭐 하루 이틀 해가지고 한 건 아니었지. 물론 그 전에 식당 하기 전에도 내가 농협이라는 직장을 다녔었지만 뭐 옷가게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학습지 뭐 그런 것도 했었고 하여간 주부지만 진짜 다양하게 것 같아. 고마워. 그런가? 그럼. 쉽지 않은 뭐 지금 이제 일하시는 분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원래는 두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인건비 절약한다고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아주머니 한 분하고 이제 두 사람이 하고 있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주 그냥 최소한의 그냥 인원 가지고 그냥 지금 다 그래. 다 그런가? 지금 뭐 인원만이 그럴 거야. 뭐 할 수 없어. 이거 원래 일하시는 분 두 분 정도 최소한 둘, 셋에서 써야 되는데 이거 안 쓰고 있지. 대단한 건 내가 또 하고 있지. 그리고 제일 쉬운 관계는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 편안한 관계 이렇게 해서 또 맺어지는 거. 또 여기서 또 주변에 또 이웃들 맺어지는 거. 뭐 은퇴 뒤에 어떤 그 적절한 네트워크, 그렇다고 이게 뭐 소비적이고 그냥 맹목적적인 네트워크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내 생각에는. 이제 좋은 네트워크를 새롭게 이제 형성해 가는 게 또 은퇴 뒤에 어떤 성공적 삶에서 큰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물론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떤 게 공간, 지역, 뭐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뭐 아직 이제 뭐 2년, 3년 이렇게 이제 크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뭐 좀 해봤나 어때?
본인은 생각은 어때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런 네트워크나 막연하지 좀 질문이. 일단은 그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 퇴직 후에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직장 다닐 때야 나의 업무가 있고 연관된 사람이 있고 내가 그 네트워크를 들어가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뭐 잘 아는 얘기겠지만 직장인 생활을 할 때에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퇴직하면은 이게 반대가 돼버리잖아, 그지? 내가 그 사람한테 다가가지 않으면 절대 아무도 안 와. 가장 일례로 진짜 그 직장 다닐 때는 내가 전화를 안 해도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고 메시지가 오는지 내가 오히려 그게 귀찮을 정도였거든.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은 그게 반대가 돼버려. 내가 전화를 안 하면 상대방도 안 해. 내가 참여를 안 하면 상대방도 관심을 안 보여주고. 그래서 이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을 떠나서 뭐 그게 나의 취미가 됐건 운동이 됐건 어쨌든 간에 뭐 남들이 진짜 오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부지런히 거기에 참여를 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네트워크라는 게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뭐 좀 말의 표현이 그렇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거든. 이해득실이거든 그게. 쉽게 말해서 사업적으로 봤을 때 오중이하고 나하고 뭔가 이해득실해서 이게 맞아 떨어지고 서로 간에 얻어갈 게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어울리면서 직장인들은 그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퇴직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거든. 내가 줄 게 없어. 대신에 뭔가를 바꾸고 싶은데 상대방이 나한테 그거를 안 주지. 그러니까 내가 줄 게 없으니.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든지 가야 돼. 이제 뭐 이게 우리가 큰 틀에서 회사라는 큰 틀, 또 내가 직장의 어떤 위치라는 큰 틀에서는 그런 이제 부분이 내가 막 열심히 하지 않아도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고 적절하게 그런 교환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퇴직 뒤에는 사실은 그건 뭐 없다고 봐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그런데 네트워크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결국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는 거는 결국 내가 삶의 어떤 모습,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하나하나 좋은 주는 거라고 보거든. 또 나의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내가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같이 만났을 때 이번에 우리 40주년 기념으로 뭐 산에 가고 또 반창회 하고 했을 때 그렇지. 좋았던 거는 그런 것 같아. 그냥 가장 순수했을 때 얼굴을 보는 거야. 그렇지. 웃음을 보고 그러면은 내가 잊었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돼. 그게 가장 나한테 해피니스, 이제 행복이거든. 내가 내 스스로 행복을 못 볼 때가 많아. 그지? 그런데 자기 만족을 못하지, 내가. 내 친구 통해서 봐. 내 친구가 밝은 거 보니까 저놈이 밝네. 나도 밝아져.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 나는 웃고 떠들다 보면. 아니 그럼.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세상에 막 이렇게 찌드는 사람이 아니고 나 밝은 사람이구나. 그거 확인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좋았었어요. 좋은 얘기네. 맞아.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가 이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좀 더 한두 명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보여지거든. 누군가 만나면 되게 기분 좋고 밝은 사람이 있어. 이제 또 없으면 또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최근에는 이제 왜냐면 나이 들어서 우리가 진짜 물론 아주 오래된 친구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제 인생에서는 어떤 이해관계는 그냥 떠나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구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 주고받는 것 떠나서 정서적인 나눔이 좀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일 좋은 건 와이프야. 와이프와 같이 하는 어떤 정서적 나눔도 있어야 되겠지만 좀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 가끔씩은. 뭐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는 잘 모르겠어.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런 이제 고등학교 동문 친구들, 친구들 볼 때는 아주 좋은 창구지 이렇게 한번 그걸 통해서 한번 하고 나면은 딴 데 가서도 사람들 대하는 게 되게 편해져.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하고 나가서 보면은 그 다음에 딴 데 나가서 사람들 대하면 더 편안하게 돼. 내가 본연의 모습을 좀 이렇게 더 가깝게 대해서 그런지 좀 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참 좋았다. 이번에 반창에 그렇고 우리 걸었던 것도 그렇고. 오늘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40주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제2의 인생에서 이제 노동에 대한 문제 그간에 지금 이제 쭉 얘기가 되면서 나는 이제 하나 더 노동이 결국은 사회 속에서 이제 사람 만나는 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 노동이라는 게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도 더욱더 모임에 아니면 뭐 어떤 그 기회가 되면 더욱더 참여를 해요. 뭐 누구가 강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 해야지. 또 직장 생활 할 때야 내가 원치 않아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불러주지만 퇴직하고 나면 아무도 안 불러주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열심히 거기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어. 뭐 사실 우리가 그 동기들 모이면서도 뭐 진짜 찬조도 좋고 뭐 회비 열심히 내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거야 금전적인 거야. 뭐 내가 형편이 안 되면 뭐 못 낼 수도 있지만 시간이 허락이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는 거야. 그게 오히려 몸도 활성화되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위해서도 좋고 그다음에 갔다 오면 뭔가 내가 그래도 좀 활력소가 생기는 거 같아. 그리고 난 가장 좋은 게 가는 걸 떠나서 가면은 진짜 사심 없이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 수 있다는 거야. 퇴직하고 나면 그럴 기회가 점점 없어져. 내가 보기에는 없어. 내가 보기에는 뭐 직장 생활 할 때야 그래도 회식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퇴직하고 나면 뭐 회식이 없잖아. 나를 따라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 회식을 해? 그래서 그런 모임밖에 없는데 가면은 진짜 뭐 에너지가 막 올라가는 것 같아. 뭐 똑같은 얘기 맞아. 그런 얘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갔다 오고 나면은 내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고 갑자기 내가 진짜 한 달 동안에 웃지 못했던 웃음을 그 시간에 내가 다 웃은 것 같고 어디 가서 우리가 웃을 일이 있어. 뭔가 움직여야 돼. 호기심 많고. 맞아. 그 새로운 환경에 가면 나는 진짜 뭐 너무 신나는 거야. 그게 내가 전국을 한 7년 동안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그리고 돌아다니는 일이잖아, 그지?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막 힘들다고 나를 막 걱정을 해줘. 본인 막 출장 가시면 뭐 물갈아 먹어야 되고 음식도 안 맞을 것 같고 잠자리도 불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좀 얘기를 하다가 좀 관계가 서먹해지면 그걸 어떻게 풀어가지? 뭐 그런 고민이 안 생기니? 나보고 아니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다시 묻더라고. 너는 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나이가 60 중반이나 좀 더 이제 시간 지나서 시간이 좀 여유가 더 생겼을 때 권하고 싶은 거는 한 일본 여행을 한 달을 해봐. 쭉 밑에서 위에까지 하든지. 글쎄, 아니야. 아까 이제 그런 꿈을 꿔. 충분히. 왜냐하면은, 혼자 떠나서 가면은 뭐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데 이제 사고 젊은 친구들 만나고, 그 다음에 작은 문화들 보고, 언어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 근데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아. 호기심 많아가지고. 일본은 괜찮지. 아주 호기심 많아가지고, 우리랑 비슷한 것들. 왜냐하면 유럽은 우리가 다르다 생각하고, 우리보다 위에 있다 생각 보려고만 하거든. 비교할 생각을 못해. 일본은 자꾸 비교를 하니까 재밌거든. 우리 거랑 이렇게 비교도 해보기도 하고 쟤네들 이러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구석이 많거든. 보내고 싶은 거는 진짜 정말 일본 도시 여행을 한 10군데 잡아가지고 3일씩 해서 쫙 한번 돌아보는 것도 너를 위한 하나의 이렇게 큰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놓고 대학교 4년 마치고 바로 퇴실을 했으니까 바로 또 군대를 갔지. 그래서 군대 24개월, 26개월 마치고 나니까 88년 7월달. 나 정확하게 기억을 해. 6월 30일부로 이제 제대라 그러지. 이제 전역을 했고 7월 9일날 롯데호텔에 또 입사를 했네.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롯데호텔을 내가 91년
8월 30일까지 다녔어. 3년 정도 다니고 나서 또 9월 1일자로 또 농협을 들어왔어. 농협 들어와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나서 이틀 쉬고 삼성생명 또 들어가지. 또 삼성생명에서 한 달 교육받고 또 2달 내가 보험영업을 다녔어. 이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직원들 단체 상해보험 같은 거 기업 자금 유치 그걸 했었는데 그때 시기가 바로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되는 시기였지. 그때가 이제 3월달, 4월달. 아이고 내가 뭐 아무리 보험 영업이 뛰어나고 내가 수반이 좋아도 근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그게 업인데 엄청 부지런해. 네 여행이 가끔 쓴 거 봐도 그렇고 너도 마찬가지로 바지런하고 성격상 뭐 그렇게 뭐 태어나면 어떻게 비옷 입고 돌아다니고 겨울에 추울 때 남들은 집안에서 따뜻한 바람 쐬고 따뜻하게 지내는데 찬바람 맞고 오토바이 끌고 다니고 돌아다녀 봐라. 너 밤에 무슨 생각 나겠냐고. 그래? 아 그것도 그런데. 그래서 세상에 떡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갖고 있는 떡이 제일 좋고 남의 떡 쳐다봐야 그건 네 떡 아니야. 물론 이제 나 공감하는 얘기고 뭐 똑같은 얘기지만 사실 뭐 이런 얘기 하자고 너하고 나하고 만나는 거지 뭐 내가 너에게 공감해 줄 수 있고 네가 내게 공감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히덕거리고 떠드는 거지. 우리가 뭐 진짜 뭐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냐? 그래 맞는 얘기지. 나는 가장 모임에 많이 나가고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나는 이제 대학교 이제 RPC 모임. 저는 이제 물론 내 기준이지만 삶의 그까지 살아오는 기준에서 야, 잠자는 시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겨서부터 또는 이제 그래도 휴식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거든. 이제 특히 은퇴 뒤에는 이제 적절한 노동과 적절한 휴식이 같이 동반돼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걱정돼서 얘기하는데 난 보통 한 12시부터 6시까지는 무조건 자. 적절하게 잘 좋아해서 나가리라고 봐. 지금은 초창기고. 나도 오진이가 물어보니까 나도 이런 얘기를 하지. 사실 이런 얘기 잘 안 하네. 그런가 뭐 남들한테 그렇게 자랑할 만한 얘기도 아니고 뭐 남들이 같이 그런 환경을 겪고 있고 내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은 내 얘기에 공감을 하겠지만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환경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 그게.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본 거로는 지금 이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녁에 오토바이 배달 일하고 그럼 계속 지금 이제 나는 이제 강하다는 일의 노동의 강도가 강하다는 거 가지고 힘들 수는 있겠지. 접근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조금 영시 친구가 이제 생각하는 거 좀 다를 수 있는데 분명히 목표가 있나? 어떤 목표?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어 더 아직 더 버는 해야 목표는 간단해. 뭐 다들 뭐 국민연금을 묻고 있지만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67세 이제 그 국민연금을 신청을 하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260몇만 원, 27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 목표는 내가 체력이 감당하는 한 나는 67세까지 무조건 일을 하자. 연금을 그렇지. 최고까지 받기 위해서. 대신에 이제 남들한테 내가 쓰는 돈에 대해서는 민폐를 끼치지 말자. 그 되게 좋은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목표다. 처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나는 혹시나 이제 아이들 또는 뭐 집, 뭐 어떤 이제 이런 거면은 좀 덜어내고 생각하지 않고 싶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멋있는 목표가 될 수 있네. 나를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 나를 위해서는. 그보다 또 이제 연금이 지금 이제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더 넣어서 67세 이후에 그렇지. 그런 목표는 되게 좋은 목표 같다는 생각이 버뜩 들었어 지금. 되게 좋은 목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래? 몰라. 우리는 우리 연금이 63세인가 4세인가 나오더라 아마. 나오는데 보통 그거 받을 생각하지. 빨리 끝나고 나 연금 받아야지 생각하지. 67세까지 나 계속 넣고 그 뒤에 받겠다 하는. 그러니까 넣겠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렇지, 넣고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넣을 때까지 넣어서 집주까지 넣어서 그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맥시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 되게 멋있는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뭐야? 그게 67세 이후에는 그래도 물론 그게 뭐 100%뭐 그거 가지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마음은 되게 뿌듯한 거단 말이야. 그 연금의 어떤 베이스가 딱 돼 있으면은. 내가 지금 퇴직한 어떤 그 퇴직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연금에는 그게 그렇지.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아무것도 없거든. 국민연금이야. 나도 물론 이제 국민교통에 오래 근무를 해서 뭐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했지만 다른 친구들도 그렇지만 사실 퇴직금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위한 퇴직금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가족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럼. 마스도 보면 그거는 그렇지. 이제 내가 지금까지 벌어줬지만 앞으로 이제 벌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가족들에 대한 준비금, 보상금 이런 거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야. 그러겠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퇴직금 받아가지고 뭐 물론 내 사업자가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뭐 우리 자녀들 뭐 결혼 준비금이라든가 뭐 아니면 또 퇴직하고 나서도 또 생활비를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중에는 그렇지. 뭐 가게에 또 들어가는 것도 가게 있을 거고. 저기 대출금도 빨리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뭐 그럼. 구입하고 뭐 대출금 그럼. 남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나는 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퇴직을 하고 나서 한 번도 내 시간을 아직까지는 가져본 적이 없어. 야 대단하다. 좀 성실하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